자세히 그대 모습 보이면 안녕하세요, 잔이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ousing, Building and Health Law, 즉 주택법, 건축법, 보건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Police Power, 경찰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제일 처음에 우리 Subdivision, 토지 분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Environment, 환경적인 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Planning and Zoning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 알아보는 것이 건축법, 그리고 이 헬스, 보건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관련된 규제사항이라든지 법과 이 보건에 대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두 영역 다 어떤 주 차원에서의 그런 법이 있고,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는 더 엄격한 것이 적용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디다 이렇게 스크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스테이트에는 every 1feet마다 해도 되는데, 로컬에서는 더 엄격하게 every 6inch마다 다 이렇게 스크루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는 every 6inch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트 레벨에 관련된 사항과 로컬 정부에 관련된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우징, 빌딩에 관한 사항은 스테이트 하우징 러, 이 주택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주택법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법전화돼서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가지 코드들이 많이 있죠. 네, 뭐 시빌 로 뭐부터 해서 크리미널 로, 시빌 코드, 크리미널 코드 해서 여러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Health and Safety 코드라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이러한 하우징 관련 그 부분이 하나의 어떤 디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로컬 정부에는 로컬 정부 나름의 또한 그 빌딩 코드가 이렇게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택을 지을 때 이 로컬 정부에서, 시에서 빌딩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코드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빌딩 퍼밋을 반드시 승인을 받아서 그걸 퍼밋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그리고 이렇게 건축을 하려면은 반드시 이 건축업자, 면허를 가진 건축업자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 재료와 인건비를 합해서 500불 미만, 500불 이하의
그러한 간단한 잡은 어떤 그 면허 소지자가 필요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 집을 어떤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집에 한해서 그 면허자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면허를 가진 그러한 건축업자를 고용해서 이제 그 일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 면허는 그 주정부 차원에서 contractors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라고 있습니다. 그 건축업자의 그 면허 관리국이 되겠네요. 여기서 그러한 건축업자들의 어떤 그런 면허 이런 것들을 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고요. 네, 이 면허는 건축 면허는 이렇게 제너럴 면허와 스페셜티 면허가 나눠지는데요. 제너럴 면허는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어떤 일이 포함된 경우, 보통이 다 그렇죠. 이렇게 집을 수리하려면 플러밍도 필요하고, 이 카펜트리, 이 목공도 필요하고, 또 전기, 일렉트리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합해서, 왜냐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각각 이 계약을 하려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사람과 계약을 하려면 제너럴 그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소지한 사람과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 스페셜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뭐 전기, 뭐 플러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나무, 이 바닥재, 타일, 그래서 각 그 분야마다 다 그 전문 그 라이센스 코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CSLB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떤 라이센스 소지자의 어떤 면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manufactured housing, 이 모빌홈이라고 그러죠. 이런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그거를 이제 실어 와서 그 모빌홈 팍에다가 완전히 그 바닥에 이게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하고 이렇게 고정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해놓을 수도 있는 그런 manufactured housing, 모빌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바닥에 고정돼서 그 부동산화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청도 일단 이것들을 제작할 때는 그 연방정부인 HUD,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그리고 캘리포니아 관청인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여기에 어떤 그 법을 준수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Manufactured Housing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라이센스, 즉 Manufactured Housing 딜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등기,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은 다 이 HCD,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일반 부동산 에이전트는 이러한 Manufactured Housing이 완전히 그 바닥에 고정돼서 이제 부동산화, 완전히 부동산으로 인정됐을 경우에
네, 그것을 이렇게 판매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네, 이 HCD에서 면허를 발급해준 그 Manufactured Housing 딜러가 그걸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anufactured Housing과 관련해서 모듈라 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Manufactured Housing은 거의 다 만들어져서 공장에서 와서 그냥 이렇게 설치, 그리고 이거 훅업이라고 그러는데 뭐 수도관, 뭐 여러 가지 그 유틸리티와 훅업 정도만 하면 끝나는 게 이 Manufactured Housing이 되겠고요. 모듈라 홈은 어떤 집의 어떤 각 부분만 일단 그 공장에서 제작이 돼서 실어 와서 실질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듈라 홈은 이 이동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기초를 하고 이 땅에 확실히 고정된 그러한 집이 됩니다. 이 사이트 빌트라는 거는 이제 그 재료를 목재면 목재 이런 걸 다 운반해 와서 직접 사이트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이트 빌트. 그다음에 마듈라 홈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벽 전체를 제조를 해서 실어 와서 그거를 이제 딱 설치를 한다든지 조립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nufactured Housing은 이 HUD와 HCD의 어떤 관리 감독을 받는데 반해서 모듈라 홈이든 사이트 빌드든 다 공통적으로 이 스테이트와 로컬 그 빌딩 코드에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됩니다. 또 관련해서 이 MPR 지난번에 저희가 융자할 때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Minimum Property Requirement, 즉 이러한 FHA나 VA나 칼벳 이러한 정부 보조, 정부 지원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프로퍼티 자체가 어떤 최소한도의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시공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MPR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축이 될 때는 로컬 빌딩 코드에 이 스테이트 하우징 로 중에서 더 엄격한 것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빌딩 인스펙터가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헬스 같은 경우에는 헬스 인스펙터가 이렇게 또 나와서 그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리고 보건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